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강력한 우방국인 폴란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폴란드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젤렌스키가 폴란드에게 또다시 전투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폴란드가 다시 한번 전투기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한국이 결정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이자 강력한 우방국인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실의 마르친 프시다치 외교정책 보좌관은 현지 TVN24 방송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 등과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국제사회의 군사지원, 경제협력 등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됐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폴란드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을 찾아 격려하고 폴란드 국민과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시다치 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대해 폴란드의 신뢰와 감사를 전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작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까지 폴란드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인 수는 1천만 명이 넘습니다. 폴란드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도 158만 명에 달합니다. 모두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지원할 때 중요한 중간기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바로 오른쪽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접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다음 대상으로는 폴란드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지원 호소에 난색을 보일 때도 폴란드가 가장 먼저 미그-29 전투기 4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폴란드가 지원을 약속한 전투기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전날 텔레그램에서 폴란드가 전달한 미그기는 우리 국방력을 크게 강화해주고 하늘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러시아군의 파괴 행위를 저지해줄 것이라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식 해외 방문은 총 2차례였습니다. 방문지는 작년 12월 미국 워싱턴, 올해 2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선 해외 방문 때 폴란드를 경유지로 이용했습니다. 유럽 방문 후에는 접경도시 레제슈프에 들러 두다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지만 바르샤바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그-29 8대를 이미 보낸 데 이어 6대 추가 공급을 준비 중이고 추가로 전투기를 보낸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런데 그 시점이 향후 한국과 미국에서 대체 전투기가 오면 남은 미그-29 28대를 모두 보낼 수 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 폴란드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서방의 전투기 연합 형성을 도울 것이라며 서방의 거듭 전투기 희망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미 미그-29 8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그-29 4대는 이미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넘겨졌고 나머지 4대는 현재 넘겨져 모두 8대가 전달됐다면서 6대는 정비 중으로 곧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현재 폴란드군이 보유한 전투태세가 완비된 미그-29 28대는 당분간 보유하되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주문한 전투기가 도착하면 역시 우크라이나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작년에 4조 원대의 국산 경공격기 FA-50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매 계약을 체결한 지 채 2달도 안 돼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선수금을 지불했는데요.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규모 구매 계약 체결에 이어 선수금 비율을 무려 30%까지 미리 지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며 납기의 민족인 한국에게 빠른 납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은 10% 정도 비율에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 폴란드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는데요. 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한 KF-21 분담금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납부한다고 발표해놓고 찔끔찔끔 납부하며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되고 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가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 선수금을 30%까지 대폭 늘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력 공백을 한국의 FA-50 전투기가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등 기존에 계약된 일정보다 빨리 납기를 하면서 폴란드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K2 전차, K9 자주포 실사격의 폴란드 대통령의 한바구음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FA-50 전투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이 FA-50 납기를 얼마나 빨리 앞당기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의 전투기를 가져갈 시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시피 현재 폴란드는 남아있는 미그-29를 모두 우크라이나에게 줄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폴란드 외에는 슬로바키아가 현재 미그기 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폴란드는 1989에서 2004년까지 미그-29 45대를 사들였습니다. 구소련에서 12대, 체코에서 10대, 독일에서 구동독군이 보유했던 23대 등입니다. 폴란드가 구동독에서 사들인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넘기려면 독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한 3위 협력국이라며 우리는 영웅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300대 이상의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등을 지원했다. 우리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잠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적 안전보장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유럽연합 가입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독일의 레오파르트2 주력전차를 가장 먼저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주력전차 등 중무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방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전투기 지원 호소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폴란드는 먼저 미그-29 지원을 결정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폴란드가 요청을 다 받아주니 계속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날리고 있는데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의 리더십이 전차 연합에서 증명된 것처럼 전투기 연합에서도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폴란드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는 우리의 협력국일 뿐 아니라 진정한 친구라고 믿는다라면서 우리가 붕괴하지 않게 지원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가 더 진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도 자유도 러시아가 강제로 끌고 간 우리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아무것도 특히 우리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현재 폴란드가 지원하기로 밝힌 미그-29 말고도 다른 전투기들까지 탐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갖고 있는 미국의 F-16 전투기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지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니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무기들을 다 달라고 무리한 부탁까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앞으로 한국의 FA-50이 폴란드에 도착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이 또한 전투기 지원이 안 되냐고 폴란드에 요청을 할 게 뻔합니다. 앞서 젤렌스키는 한국 국회에서 열린 화상연설에서도 러시아를 막을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많다며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으나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번 선을 그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휴전 중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군사물자를 지급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특별히 한국에 이득이 될 만한 부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폴란드도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가장 희망하는 추가 요청 F-16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도 현재 남아있는 미그-29까지만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준 것이죠. 한편 두다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폴란드 최고령 예인 흰 독수리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뛰어난 업적을 낸 폴란드 시민이나 외국의 고위급 인사에게 제공되는 훈장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러시아 측 공세에도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를 사수키로 지난달 결정했으나 러시아군에 의한 포위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직 바흐무트 내 머무르고 있기는 하지만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을 잃지 않는 것이라면서 병력이 포위돼 병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면 그곳의 장군들이 이에 상응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발언에 대해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도 이후 한나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러시아의 동부 점령 시도에도 전선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용병단 와그너 그룹이 지난 주말 바흐무트 중심지를 점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우크라이나는 일축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의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